처음부터 좀 센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요 내용 오늘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학원이 이제 어학특기자 그 연세대 UIC 고려대 계열적합형 결과를 가장 빨리 취합할 수 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수시 1단계 얘기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런 얘기도 준비를 했고요. 최근 이제 입시 흐름도 지금 중학생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시대죠. 지금은 정시시대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가 아니고 정시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고교를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현명한 또 외고를 가실 거면 외고를 바로 알고 제대로 골라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 외고 졸업생들, 스카이 합격한 신입생들을 새 학교를 불러다가 또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학을 스카이를 잘 간 친구들한테 이 설문도 해봤습니다. 너희들 다시 고등학생이 되면 뭘 하고 싶니? 어떤 걸 더 하고 싶니? 이런 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고인 면접도 하고 있는데 전 중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다. 너 다시 중학생이 되면은 뭘 더 하고 싶어? 뭐 그런 얘기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가장 빠른 2022 수시 1단계 합격 현황입니다. 이거는 아직 최종이 아닌데도 저희 학원이 워낙 그런 자원이 많아서 스카이, UIC나 계열적합형 이런 게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블라인드 2년 차죠. 지금이 작년이 원년이었고 원년에는 특목고들이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했는데 올해는 블라인드 2년 차에다가 이런 변수가 또 있습니다. 스카이,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다 합쳐서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대폭 감소한 첫 해라는 점, 정시 40% 적용되는 첫 해라는 점 때문에 예상한 바대로 역시 그 일반고는 선방을 했지만 일반고는 선방을 한 게 또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특목 자사고들은 더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고가 더 나을 수 있었던 거죠. 학생부가 너무 부실해서 슬림화되다 못해 슬럼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고는 이제 좀 외로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결과를 보면 외고도 이제 외고 나름인데 사람이나 조직이나 변해야 산다. 저는 올해 입시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외고가 과거 입결에 안주하거나 특히 이제 외고 중에서도 최상위 외고, 아무래도 모든 조직이라는 게 학교라는 조직이 그렇게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학교라는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아주 스피디하게 움직이진 않죠. 네, 학원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공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약간 특이점입니다. 이전보다 졸업생이 조금 더 1단계를 넘어간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졸업생들은 비교적 학생부가 깨끗하죠. 고3 때만 코로나를 겪은 거니까. 지금 졸업생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고3은 2학년, 3학년 모두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졸업생이 1단계 붙은 비율이 조금 높았다. 그 다음에 올해 아시겠지만 이제 의학계열 경쟁률이 또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시에서 다 올랐고, 제가 이제 의대 설명회는 11월 중에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거고, 약대는 거의 폭발이었죠. 예, 약대는 거의 666대 1이 나오고 거의 미친 경쟁률. 의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요 대학 자연과학대 있죠. 특히 화학과, 생명 이런 과들은 이 약대하고 경쟁해서 약간 질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소폭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올해 수시 1단계 현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지금 학생들은 그렇게 해당이 되니까 이 대입과 고교 선택은 첫 번째로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는 거. 고교를 막론하고 수능 준비가 1순위다. 바야흐로 정시시대다. 학생부는 교과, 숫자 아니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지금은 학생부 거의 슬림한데, 자, 정확하게 말하면 숫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를 줄인 경우는 없고 글자만 줄이는 거잖아요. 글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가 이기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론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개인별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그녀의 사연이 다 있습니다. 네, 사연 없는 인생이 없고, 수능이 정말 해도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수학이 또 안 되는 친구가 있고, 국어가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쓸데없다는 비교과가 너무너무 재밌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이거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제대로 알고 가고, 맞춰서 가자. 이제 맞는 고등학교, 나하고 맞는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없습니다.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정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 중, 등 성적 변천사입니다. 이 초등, 중등 이걸 보시면 약간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을 매우 잘함을 받지 않습니까? 매우 잘함. 이거는 교육적으로 옳습니다. 이게 이런 배려가 학생을 버린다, 뭐 배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해야 됩니다. 이건 교육학적으로 옳은 겁니다.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령요함 웬만하면 이거 안 줍니다. 초등학교 때 이걸 받으면 글쎄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중딩도 A가 뭐 거의 4등 고등학교의 4등급 비율만큼을 좀 줄죠. 그래도 초등보다는 약간 줄어서 제가 글자도 작게 이렇게 뒤로 가면 작게 하지만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딩은 근데 되게 냉정합니다. 고딩부터는 이제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칼같이 4% 아주 조금입니다. 2등급은 7%, 3등급 이제 글자 크기로 보시면 이게 제일 많죠. 4, 5등급이 큽니다.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고입과 대입에서 학생부가 여기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학교 학생부는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해도 고입 면접에서는 학생부를 묻지 않고 자소서에서만 묻습니다. 뭐 외대부고를 비롯해서 모든 그 선발하는 고등학교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대입은 어떻습니까? 대입은 이제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이제 지금 자제분들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대학교 갈 때는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뭐만 갖고 물어봐요? 학생부에서 물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 얘기까지 했고, 또 하나, 요것도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대입의 관점에서 고입을 조금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진솔한 얘기. 요거 이제 솔깃한 얘기. 우리는 어디에 더 끌리냐? 여기에 더 끌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이 솔깃이 더 재밌습니다. 진솔은 재미없습니다. 사실. 예. 요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주장이 끌리듯 내가 갈 고등학교가 대입에 유리하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학원의 설명회에서 뭐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솔깃합니다. 남이 갈 고등학교가 대입에 불리해졌다. 이것도 또 내가 안 가는 고등학교면 신납니다.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왜 당연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고도 설명을 드리고 뭐 특목고도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좋은 고교에도 덜 좋은 학생이 있고 덜 좋은 고교에도 좋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솔깃하지만 이건 사실 진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솔한 얘기는 대학은 고등학교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을 선발합니다. 예, 그게 바로 대학과 입학사정관들의 업의 본질입니다. 네,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자, 지금 뭐 선거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영린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게 바로 부동산하고 교육, 입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고교가 명백하게 대입에 유리하게 한국에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냥 솔깃한 말일 뿐이지 절대 진솔한 말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과 동시에 이제 외고가 어떤 애들한테 적합한지, 예. 딱 이렇게 보기까지 들어서, 네. 사지선다가 아닙니다. 이 중에 2개 이상이면 외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선, 질문에 답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심오한 질문에는 그 질문에 답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영어하고 외국어를 좋아해야 됩니다. 예, 이게 재밌어야 일단 학교 생활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수업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영어하고 외국어 시수를 합치면 보통 30시간 정도를 수업을 하는데 15시간이 넘거나 1시간 적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번입니다. 다음에 요것도 요즘에는 좀 있어요. 수학이 외고생들도 그럽니다. 물론 이제 외고에서도 다 상위권들이 가니까 수학도 잘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
일단 외고는 전원이 다 문과생입니다. 이과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를 일반고에 가면 그 이과 애들하고 내신을 같이 산출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합형 수능도 그것 때문에 지금 문과가 정말 그 힘듦을 겪고 있죠. 이과 애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사회정의가 실현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문과는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모두가 죄인이 됐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약간 부족한 경우 3번 보십시오. 3번은 내가 사는 지역에 원하는 일반고가 없어. 예, 좀 일반고가 약해. 그래서 굳이 여기를 가깝지만 마음이 멀어지는 고등학교고, 외고는 조금 멀지만 뭐 셔틀버스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멀지만 끌리는 학교가 있는 게 외고라면 생각해 볼 수 있다. 3번입니다. 4번은 반대입니다. 사는 지역에 희망 일반고가 있어요.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 정말 탐나는 고등학교가 있으나 여기는 또 애들이 많이 쓰겠죠. 예, 그러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 최악의 고등학교, 심지어 최악의 고등학교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일 때, 예, 보세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넘어야 외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예,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원장님하고 직접 외고 수업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 피와 땀과 눈물을 다 아시고, 네, 수업하고 밤 새벽까지 수행 이런 경험을 압축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결론은 외고라고 다 같은 외고가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영어 전문 학원과 일반 4과목, 5과목 다 하는 종합학원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보면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세요. 제가 GP라고 수행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학교별로. 그 다음에 종합평가도 보세요. 종합평가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대원외고가요, 지필 난이도가 물론 일반고에 비하면 높지만 한영에 비하면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일반 학원들이 대원 내신 쉽다, 이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 수행을 보시면 라이팅하고 거의 대학 영문학과 1, 2학년 수준의 에세이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수행의 문학적, 그다음에 논리학적 소양까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대원이. 제가 뒤에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정말 사실은 좋은 학교입니다. 이 대원에서 이 영어 외국어를 공부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 가서 아주 빅히트 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에 가도 펄펄 나를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면 일단 대학에 가면 전공을 막론하고 원서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고의 학교나, 문제는 입시에는 약간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죠. 이런 거 하느냐고. 수능 준비나 수학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서 되게 이상적이에요. 사실은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고 그런 활동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거 이런 부분을 사실은 다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이 과거에 정말 입시에서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수시로 많이 뽑을 때 대원에서 막 6, 70명씩 갔던 이유가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수시에, 학생부에, 자소서에 쓸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의 패러다임에서는 조금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든 조직이든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에 비해서 한영은 수행이 거의 탭스 어휘,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행의 난이도가 중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안 뺏겨도 됩니다. 제가 뒤에서 한영과 대원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필이 너무나 지저분하게 어렵고 심도 있기 때문에 대원보다 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일반 종합학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학원에서는 대비하기가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수행의 난이도나 시간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중하라고 봅니다. 중하. 그래서 지필이 매우 어렵지만 수행 부담이 크지 않다. 이게 한영의 특징입니다. 대일은 탭스, 문법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학생들이 와서 이 내일 명덕 이화 외고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행 난이도는 대부분 높지 않습니다. 시간은 일단
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런 학교들은. 뒤에 제가 직접 학생들이 쓴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대일은 또 뭐 외부 지문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강독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뭐 명덕의 특징은 문법 문항이 많아요. 7, 8명을 내리까는데 모두 다 고르시오 유형이라 진짜 제대로 모르면 여기서 다 내신 날아가는 거예요. 변별이 여기서 된다. 이화 외고는 처음 보는 지문은 출제를 안 한다. 비출제한다. 좀 착하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외고별 특징을 이렇게 외고라고 다 같은 외고가 아니다 편에서 좀 압축적으로 녹여놓고 끝나고 원장님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하실 겁니다. 자, 하이라이트 이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뭘 열심히 잘 하고 싶은가요? 이구동성으로 이거는 외고만이 아닙니다. 이건 외고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졸업생들이 다 말하는 다시 고등학생이 된다면 자, 1번이 이겁니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게 제일 1번이다. 최고다. 입니다. 나를 뽑아준 학교가 최고의 학교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학교에 잘 융화하고 학교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일반고든 외고든 어느 학교든지 그렇습니다. 확실한 게 아까 이제 외고들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좋은 외고에 갔는데 스카이 못 간 애들이 있고요. 외고 중에서 가장 낮은 외고에 갔는데 서울대 간 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잘 융화하는 거. 네, 이게 1번이고 국영수가 그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2외국어가 아닙니다. 제2외국어는 12월 말에 이제 12월 20 며칠 정도에 최종 합격을 하잖아요. 그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뭐 외고 가야 되는데 제2외국어가 안 돼요. 이거는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요 4번, 5번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4번, 5번. 다들 문법을 탭스, 어휘 이런 부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고에 간 애들도 이 정도 하면 됐고 뭐 수능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거를 더 일찍 완성했더라면 실제로 보세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선행에서 수원2까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학도 수원2를 더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얘기합니다. 올해 이제 통합형 수능을 하면서 애들이 다 어떻습니까? 공통문항 22문항 여기서 다 박살나요. 그래서 확통은 다 맞거나 한 개 틀리는데 공통에서 5, 6개 틀려가지고 뭐 3등급 뜨고 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번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는 거. 누구는 진짜 감옥에 가서도 누구는 책을 씁니다. 예. 근데 누구는 마음의 병에 걸려서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등학교가 감옥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학생의 지금 현재 진도 이건 꼭 수학만이 아닙니다. 수학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에도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성도 그 다음에 아이의 성실도까지 고려해서 이제 고교 선택을 해야 된다. 수원수투까지 다 하고 매우 잘하고 성실도도 높다면 네, 이런 친구들은 사실 고등학교 선택을 아무데나 해도 됩니다. 아무데나 해도 되고 수시정시와 거의 모든 유형의 전형에 다 이제 잘 할 수가 있고 이제 요게 한두 가지씩 이제 보통이나 뭐 노령요함 또 성실도도 중하 이렇게 되면 그 진도에 맞는 고교학교가 있어요.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고의 수학 진도표도 다 저희 KNS 입시 잉글리시입니다. 검색을 하시거나 여기에 아니면 이제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 KNS 어학원 치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이런 내용들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늦고 완성도가 떨어지면 이런 진도에 맞는 학교를 고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수시와 정시를 균형적으로 보되 약간 정시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강남권도 그렇고 이제 특목 자사고는 이제 내신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수시에는 적합한 전형에 집중한다. 다 늦으면 아무래도 이제 정시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도도 늦고 성실도도 낮고 완성도도 낮으면 이거는 고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고교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동기부여 그다음에 학습 진단부터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어느 일반고든 어느 고등학교를 가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네, 이게 제일 높으면 여기에 배점을 높게 주는 거죠. 이거를 뭐 40점을 줄 수도 있고요. 통합 거리는 뭐 20점을 줄 수도 있고요. 고교 대입 결과 20점, 교육과정 뭐 20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이제 0점 처리해도 되죠. 네? 사주체요.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줘서 내가 주인이 돼서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 환경, 분위기, 입시 결과는 다 요즘에 인터넷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교 선택을 하고 입시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식이 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 그 학생을 선발할 때 쓰는 그 채점표랑 똑같습니다. 이 대신에 이제 대학은 뭘로 볼까요? 평가 항목이 뭐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업 역량, 그다음에 계열 적합성,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고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나도 내 갈 고등학교를 이렇게 매기면 되죠. 점수를 매겨서 합계를 한 다음에 나한테 제일 적합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모든 시장의 주인이 사실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인데 교육시장만 약간 주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고등학교인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